네, 소개받은 배정환입니다. 엔잡러가 특별히 또 하나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메이를 제일 열심히 해요. 우리 이거 열심히 안 하면 그죠?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1시간 정도 제가 한 20년간 비즈니스 하면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아메이로서 얻은 가치와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사업에 관심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셨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자세요. 그죠? 사실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고 아마 대부분 오셨을 텐데 대부분은 아마 집에서 지금 편안하게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도 일할 때 똑같이 일할 때는 우리가 크게 이 차이를 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남들이 쉬거나 다른 일을 할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자신데 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성공해야 할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참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재밌죠. 그죠? 뭔가 할 때마다 그때마다 탁탁탁탁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제가 원래는 이제 IT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설계 업무를 했어요. 이게 파란만장하죠. 지금 여기 뭐 책을 썼다고 그랬는데 뭐 아메이를 했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IT 계통에 근무를 했는데 첫 직장은 기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파란만장하게 왔는데 항상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혹시 구조조정 당해보셨어요? 구조조정? 안 당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구조조정을 IT 때 업계에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근데 보통 구조조정 당하면은 일을 잘 못하거나, 그죠? 좀 뺀질거리거나, 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프로젝트를 제 이름으로 3개, 4개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겠대요. 그래서 설마 내가 잘릴까? 그런데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아메이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구조조정 딱 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비즈니스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먹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구조조정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친구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살다 보면 뭐 구조조정 당할 때도 있고 IMF 이후로 그런 일이 뭐 한두 건이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후에 제가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근데 너무 열심히 사는 거야. 회사에서 잘렸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네 구조조정 당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지도 않은 구조조정을 한 번쯤 당했을 때 비즈니스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안 돼갖고 얘기가 엉뚱한 생각과 한참 같네요. 저는 여기 3권의 책을 출간 작가예요. 2권은 이제 자기계발서고, 요거는 최근에 제가 에세이로 공저로 낸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년 책 한 권을 내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여기까지 냈으니까 이제 내년에 또 뭘 낼까 항상 이렇게 고민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인플루언서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를 임명을 해줘요. 근데 그 중에 뭐 여행도 있고 맛집도 있고 뭐 되게 많거든요. 영화도 있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도서 인플루언서를 해요. 그래서 1년에 제 목표가 100권 읽고 서평 쓰기예요. 근데 실패할 때가 훨씬 많아요. 올해도 100권 못 할 것 같아요. 잘하면 한 80권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방문자가 있고, 현재까지 이제 누적으로 한 150만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걸 열심히 하면은요, 이렇게 글 쓰는 능력이 조금씩 생겨요. 참 재밌는 게, 그러면 원래 글을 쓰셨어요? 라고 물으시는데, 글 쓴 적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일기 쓴 게 다거든요. 그런데 뭔가 조금씩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매일매일 했더니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책이 되고, 두 번째 책이 되고, 세 번째 책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메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쉽죠. 난 이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놀랬네. 우리 지금 저 올라가 사진 찍고 있는 저분이 제 스폰서세요. 스폰서자 제 와이프이자. 근데 주사업자는 저예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결혼 전에 아메이를 했기 때문에 아이디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합쳐야 돼요. 누구로 합칠 것이냐. 근데 제가 사업을 훨씬 잘했어요. 이제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어디 가셨지? 저희 형수님을 제가 그때 후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후원했어요. 저보다 6개월 먼저 했는데 한 명도 후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으로 합쳐야지. 그래서 제가 주사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 전서부터 둘 다 이제 잡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 둘이 했었을 때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자리를 계속 왔어요.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고, 정말 IT 혹시 근무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8시, 어쩔 때는 10시에 끝나거든요. 저는 어쩔 때 한 달에 하루도 못 쉬고 출근한 적도 있어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결혼하고서도 아메이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직업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출장을 나가거나,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본사가 여의도였었는데 오면 6시 반에 일어나서 막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최희도님이 신혼 때였는데, 자기야 조금만 힘을 내. 내가 자기를 직장에서 독립시켜줄게. 막 그랬어요. 이럴 때 분위기가 확 떠야 되는데. 근데 그게 말처럼 독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업으로 이렇게 아메이를 하면서 제가 또 다른 이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다 아메이 덕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비즈니스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도전의 20대라고 적었지만 저 20대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게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하려면 뭔가 공부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지 했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뭐 대학원 TO가 있어야 뭐 대학원을 가죠. 학생들이 다 휴학을 해요. 그리고 다 대학원을 가요. 사회에 나가면 취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학교에 적을 두려고 막 길을 쓰던 시대예요. 그래서 좀 거꾸로 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취업으로 결정을 하고 제가 직장을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기계 전공이니까 기계를 했다가 이거 갖고는 먹고 못 살겠다. 어차피 내가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평생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이 되는 데로 가자. 그래서 이제 다시 IT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다 여기에 비트교육센터라는 데 투자를 해갖고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위즈정보라는, 그때 이제 SI IT 업체로는 그래도 삼성, LG, 대우 이런 데 빼고는 꽤 큰 회사였어요. 직원 수가 한 350명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위정보라는 회사가 아메이의 전산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원했던 제 옆에 동료를 아메이에 뺏겼어요. 아메이에서 스카우트 해갔어. 아메이 사업자는 아메이 직원은 아메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가갖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그래서 막 갈등을 했거든요. 저랑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말이면 막 대구까지 가서
그 친구들 같이 사업 속에 보이고 막 선배들 보이고 막 그러고 올라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랑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메이를 선택하더라고.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메이도 그만두고 다른데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런 어떤 조금 열심히는 살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금 제가 이제 가족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친구가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거든요. 저희 큰아들이에요. 이 친구가 동일 인물인데 이거는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예전에 경기대학교에서 이렇게 OSR이라고 하는, 지금 건대에서 하고 있지만 그때 한 1200명이 모여서 했을 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친구를 한 달에 한 번 있는 여기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는 뭣도 모르고 따라오는 거야.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졸려서 힘들어하면 그래 너 잠깐 나갔다 와라. 다음 달엔 또 와야 돼.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인생을 쭉쭉쭉쭉쭉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성인이 되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아메이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결정하고 열심히 안 해서 요즘에 저한테 잔소리를 좀 듣거든요. 근데 내년에 군대를 가요. 다음 달에 군대를 가요. 그래서 군대 가서 후원해서 나와라.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엔 저기 핸드폰도 되잖아요. 너는 줌 미팅도 들어와라. 어차피 우리 저녁에 하니까 들어와라. 그리고 걔네들 중에 분명히 찾는 애들이 있을 것이다. 꼭 후원해서 한 3명만 후원해서 나오자마자 에메랄드 가자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복리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 1을 365로 해봐야 1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0.1만 더하시면 365일이 지나면서 37이라는 숫자로 변해요. 대단하죠? 저 0.01이 곱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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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지면 360번을 하면 저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벌리는 거예요. 자, 그거에 우리가 복리의 법칙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복리의 법칙은 아인슈타인도 얘기한 불가사의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두뇌로는 저 제곱으로 나가는 걸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산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밖에 계산을 못해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걸 머릿속에서 상상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부자는 이 복리의 법칙으로 돈을 벌어요. 자, 모든 주식은 우상향해요. 맞나요? 제 얘기가? 네. 주식 투자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모든 경제는 인플레이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 어렸을 때 새우깡이 150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야? 네. 그죠?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그냥 마트 가서 그냥 이렇게 넣어갖고 계산하니까 잘 모르죠. 저 어렸을 때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500원이었어요. 지금은 5,000원으로 짜장면을 먹을 수 있으면 대박집이에요. 최하 7, 8,000원이고 10,000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는 인플레이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 투자해 놓고 조금씩만 복리로 증가되면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시면 시간과의 경쟁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글 쓰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글을 원래 잘 썼나 봐요? 아니에요. 조금씩 매일매일. 제가 지금 한 열흘, 15일 후면 1400일을 매일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A4 한 장 정도 되는 글을 매일 썼어요. 뭐 인사이트 얻은 거, 책 읽은 거, 뭐 비즈니스에서 느낀 것들, 뭐 심지어 어떤 건 뭐 내가 남들이 안 써본 물건인데 좀 신박한 게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조금씩 쌓이니까 책이 되고 뭐가 되고 어딘가에 강의를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성장하고 그게 누적이 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이 비즈니스는 복리의 법칙대로
무조건 시간 속에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야, 이거 정말 믿을 수 있어?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워런 버핏한테 중학교 학생이 어디에 투자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워런 버핏이 뭐라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자신에게 하는 투자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좋은 주식, 좋은 부동산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지만,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어떤 게 있어도 무언가에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내가 나를 성장을 시켜서 내가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과정이에요. 어제 누군가가 저랑 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사업 잘 해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할 수가 없죠. 이제 20살, 21살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가 있나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아들은 일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어요. 비즈니스는 그냥 내가 혼자 일 잘하는 게 아니고 리더십, 사람 관리, 그죠? 마케팅, 브랜딩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성장해서 비즈니스 오너로 거듭이 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메이 돈 돼? 내가 한번 들어보고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아메이가 아니라 어떤 것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런 거를 가르치고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근처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 교수도 부자가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지식적인 걸 배우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여성 강사 중에 유명한 분 있잖아요. 김미경 강사 책을 보면 막 가슴이 뛴대요. 근데 딱 책을 덮고 나면 뭐 해야 되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확 띄워주긴 하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그런데 위험성 없는 일인데 조금씩 성장을 하고 그걸 꾸준히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비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능력인데, 이 비범한 능력인데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게요, 이거예요. 인내력. 자식한테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저는 인내력이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면 언젠가는 다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식과 모든 부동산, 자기개발 모든 거에 포함되거든요. 아까 김일주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는 비즈니스랑 뭐 탱커를 매일매일 써야 된다 그러지만 너무 어렵죠. 근데 그걸 꾸역꾸역 함으로써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자, 세상은 우리한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예전에는 땅이 부족하니까 저 땅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잖아요. 근데 땅이 점점점 없으니까 이제는 도시로 몰리면서 자본. 근데 이제 자본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지식 자본이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해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하냐면 창업 정신이에요. 예전에는 어딘가에 노예로 살고 뭐 직장에 취업해서 월급 받아 살고 막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는 내 사업을 하는 시대로 왔어요. 왜냐하면 내 사업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 사업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느냐. 직장인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건 다 아세요. 그거는 꼬마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은 인스타그램 하나로도 돈을 벌어요.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맨날 사진이나 올리고 맨날 동영상이나 만드는 것 같은데 100만 원을 벌었네, 200만 원을 벌었네 막 그러잖아요. 그 얘네들은 무슨 난 재주가 있나 보다. 그렇지만 네.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한 창업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본업은 어디 대학 가서나 어디 빨리 취업을 해서 직장 사수로부터 뭔가 열심히 배워서 10년, 20년을 했어요.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잘리진 않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의 창업 능력은 B급 능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하는 거예요. 적당히. 남들이 우와 이 정도는 아니야. 그냥 뭐 조금 뭐해? 야 너무 취미가 좋다 야. 그런 어떤 B급 능력을 모으고 모아서 새로운 능력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맨날 동영상이나 보고 릴스나 보고 틱톡이나 보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돈을 벌어. 그때 되면 와 우리 딸 맨날 게임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뭔가 다르네. 그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B급 능력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아메이 사업에서 필요한 B급 능력은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시고 제품을 써보시고 주변에 내가 알리는 이건 능력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나쁘끄러운 그런 능력들을 모아서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는 일이거든요. 자, 지금은 창업의 시대인데 이름이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게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사업 그러면 돈 있어야 돼, 뭐 인프라가 갖춰져야 돼,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나 사업 시작했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물어봐요? 사무실이 어디야? 직원이 몇 명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물어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분이에요. 누가 사무실 갖고 해요? 저 경기도 시흥에 가면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상가들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상가들이 다 비었어요. 다 비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상가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망한 게 아니고 잘 만들어 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출판사 대표분 한 분이 혹시 제가 이제 그분 같이 식사를 좀 하려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강남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구경 좀 할 수 있어요?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집에서 하는데요? 사무실 없어요? 없대요. 집 좋은데요. 뭐 에어컨 나오고 따뜻하고 인터넷 되고 다 되는데 굳이 사무실을 왜 가져요? 1인 출판으로 일을 다 해요. 지금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상식을 깨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본이라고 조그만 자본으로 인터넷과 SNS, 이 SNS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비즈니스는 마케팅이 없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내가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고 뭐 기가 막히게 뭘 서비스를 해도 마케팅이 되지 않으면 망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우리 그 영업 차장님이 왜 회사에서 연봉이 제일 센지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우리 비즈니스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을 배워서 조금만 하면 된다는 거고 지금은 직원을 쓰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로 해요. 아웃소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혹시 본인만의 레시피가 있으세요? 요리에 난 자신이 있다. 레시피가 있다. 없으세요? 그 레시피를 가지고 식당을 차려서 공장을 만드시겠어요? 그죠? 그 레시피만 좋으면 그거 이게 시중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사가요 넘쳐나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제가 도서 인플루언서 하면서 한 번씩 출판사로부터 제안받는 건 뭐냐면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안 되는데 인플루언서가 책을 읽고 서평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책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로부터 그 책을 제공할 테니까 서평을 써주세요라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까 써주세요라는 그런 것들로 수익화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화돼서 뭐 혼자서 어딘가에서 혼자 배워갖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퇴사자 모임 하는 분이 3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집 근처로. 그래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퇴사를 하고 꿈의 직장이잖아요. 퇴사를 하고 한 분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퇴사자 모임을 한대요.
그래서 그 모임의 특징은 뭐예요? 그랬더니 퇴사자를 위한 교육을 한대, 자기들이. 그래서 언제 뭐 교육 같은 거 비면 나 한번 불러주면 안 돼요? 나 그런 사람들 교육 잘할 자신 있는데. 퇴사자들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스템 만들어 갖고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어떻게 뭐 사무실 차려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코리아 트렌드 이제 2025가 10월이면 나와요. 그죠? 항상 10월이면 그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이 마케팅 트렌드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셀마켓이라는, 그러니까 용어는 조금씩 바꿔요. 근데 셀마켓은 뭐냐면 세포 단위의 마켓이에요. 마켓이 쪼개졌어요. 예전엔 대형 마켓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쪼개졌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예요. 한 10,000명 정도만 되면 기업체에서 요거 당신 인스타그램에 좀 올려줄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돈인 거예요. 신기하죠? 예전에는 연예인급들 광고 보고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이젠 아니에요. 왜냐하면 TV를 안 보잖아요. 그 TV 광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보느냐? 인스타그램을 봐요. 그러면 이렇게 쫙 넘기면 중간에 광고가 탁탁탁탁탁 뜨잖아요. 그거 보고 물건을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켓이 쪼개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메이가 1959년도서부터 이 마케팅을 그대로 시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우린 셀마켓이었어요. 근데 사실 50년대, 60년대 미국이 K마트, 월마트 이런 걸로 대형화되는, 그럼 아메이 같은 경우 그때 우리도 대형마켓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을 저는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65년 동안 꾸준히 지켰는데 세상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마켓은 쪼개지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런 홈페이지를 받아서 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자, 디토 소비는 뭐냐면 비슷해요. 이제는 인플루언서를 따라요. 예전엔 연예인을 따라 했는데 지금은 연예인은 나와 너무 넘사벽이야.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저 연예인처럼 이뻐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와 비슷한 그 누군가 인플루언서가 저 정도 이뻐지는 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 되는, 연예인끝까지 필요 없고요. 한 1만 명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가 오히려 파워를 발휘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자, 그러면 아메이 사업 여기서 잘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누군가가 닮고 싶은 것처럼 하시면 돼요. 참 쉽죠. 그래서 제품 바꿔쓰기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이나 반품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좋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너무 좋아서 주변에 알렸더니 그게 인플루언서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유통의 일정 부분을, 광고의 일정 부분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이게 아메이예요. 너무 쉽죠. 이거 인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개 방법이거든요. 옛날에도 있었고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이 방법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플루언서다, 뭐 인스타그램이다, 뭐다 막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라는 아주 단순한 거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SNS를 탈 거냐, 옆집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거냐, 요리 미팅에 초대해서 할 거냐, 차이일 뿐이지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복리의 법칙처럼 조금 배워서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시간 속에서 계속 조금씩 하다 보면 말을 잘해지겠죠. 그죠? 조금 바르면 얼굴도 이뻐지겠죠. 건강도 좀 나아지겠죠. 25% 라이드 좀 타고 뭐 단백질도 먹고 하니까 전에보다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쌓여서 어느 날 그 인스타그램에 그 회원수가 뭐 100 됐다가 300 됐다가 1000 됐다가 10,000 됐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팝업 스토어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점포를 가졌는데 이제는 점포가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아메이도 A스테이션 형태로 열잖아요. 체험 매장이에요. 체험 매장. 여기는 원래 좀 몇 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덜한데 건대 A스테이션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오로지 다 체험으로 돼 있어요. 20% 라이드, L400, 뭐, 그죠? 건강, 다이어트, 다 체험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팝업 스토어라고 그래요. 팝업은 그냥 뻥 하고 텄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싹 걷고 없애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테리어 업자도 있어요. 빨리 저렴하게 탁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서 한 달만 운영하고 문 닫고 딱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현대백화점에서 이 트렌드를 읽고 여의도 더 현대에다가 팝업 스토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이걸 성수동에서 본격적으로 하면서 팝업 스토어의 메카가 성수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라면 뭐가 열렸대?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시간을 달린단가 뭔가 뭐 일본 애니메이션 그 팝업 스토어를 가야 된대요. 그게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여의도 현대에 있다고 전철 타고 갔다 오더라고요. 야, 그 나중에 가라 그랬대. 안 된대요. 나중에 가면 없어진대. 근데 이게 트렌드인데 아메이는 옛날부터 했잖아요. 이걸 어디서 했어요? 우리 집에서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자기야 우리 집에 놀러와. 그리고 요리하고 착착 치우고 출근해. 미팅하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집에 놀러 가면 막 정수기 보여줘, 요리해줘. 이거 우리 새로 나온 공기청정기다? 막 해줘. 대문 보여줘. 그죠? L400 씌워줘. 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무자본으로 한다고.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아메이거야 언제적 아메이를 하냐. 언제적 아메이가 아니고 세상이 아메이를 따라서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 1인 거 아시죠? 네, 뭐 중국 다음이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싼 거 했는데 이제는 바뀌고 있어요. 이왕이면 가격 대비 괜찮은 거, 좋은 거, 남한테 보여줬을 때 좀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뭘 사줘도 그냥 입었거든요. 지금은 여기 뭐 이런 마크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줄 3개짜리 있어야 되고 슬리퍼도 세 줄이 있어야 신어요. 얼마 전에는 아까 우리 파트너분이랑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아메이 이스프링 그 보온병 있잖아요. 그 우리 집에 한 5-6개 있거든요. 그걸 가져가라 했어요. 안 갖고 가. 어느 날부터. 그러더니 어느 날 못 보던 보온병이 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다 이거 쓴다는 거야. 뭐 스탠리요? 들어보셨어요? 애들이 다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쿠팡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아니 무슨 물병을 4만 얼마짜리를 중2짜리가. 여기서 왜 그럴까 봤더니 물병에 스탠리라고 써져 있어야 친구들이랑 다 물 먹을 때 쫄리지 않는 거예요.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그 정도면 명품에 이거는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아메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메이 너무 좋잖아.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해 놓은 자료를 봤는데 제 3자 기관에 조사를 했는데요. 아메이 제품의 선호도가 86%까지 나왔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가서 아무나 잡고 아메이 얘기해 보세요. 나도 쓰고 있어. 아메이 제품은 너무 좋잖아. 아메이 제품, 야, 나 그거, 그지 같은 제품 하는 거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별로 없죠. 그 좋은 제품을 가지고, 무자본으로 내가 써보고 주변에 알리고,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단한 사업이에요. 대단한 사업. 내가 남을 고용하면 월급을 줘야 되고 4대 보험 들게 해줘야 되고 그죠? 월급 안 주면 바로 구속이에요. 근데 이 사업은 내가 고용한 사람도 없는데 빅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업가를 키우는 투자가의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지? 라고 하시면 사업가의 마인드로 지금 바라보시는 거고, 내가 이런 사업가를 많이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겠다 그러면 지금 투자가의 마인드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의 마인드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사업을 그 전에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소비자 만족보증 제도 90일 내에 쓴 제품도 반품을 해준다. 이게 저한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거가 되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혹시 사업을 해보신 분 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옷 장사가 망하는 이유는 저 재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4455만 나가. 아니다. 5566만 나가잖아요. 지금 아닌데 막 이런 표정이. 우리는 44를 입고 싶은데 그죠? 몸은 66을 원하는. 그러니 혹시 모를 사람을 위해서 쟤는 77 어떻게 해요? 77. 44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신분은 다 이제 하고 한 달 후에 세일 처리할 때 가서 사는. 그죠? 그 운동복이나 등산복 같은 경우는 2월 해서 파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처음 최신 제품 나왔을 때 가격을 책정한대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사시면 덤탱이를 주고 사시는 거야. 근데 또 우리는 유행을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음이에요. 물건을 나는 만들 때, 뭐 할 때 다 가져다가 현금으로 뭐 해갖고 했는데 이거 갖다 주면 이마트에서 6개월 어음 주잖아요. 다 팔리고 수금된 다음에 나중에 줄게. 그러면 그 기간을 못 이겨서 우리는 부도를 내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면 그 어음을 싸게 처리해갖고 손해를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90일 내에 반풀이 가능하다. 자, 오늘 아메이 제품을 100만 원어치 여기서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다음 달까지 충분히 쓰다가 남은 게 생겼어요? 다시 갖고 와서 반품을 해요? 근데 그 반품을 해준대요. 그럼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비즈니스 시작하고 나서 거리의 노숙자들을 보면 왜 노숙을 하지? 아메이 제품을 어떻게든 한 10만 원어치를 사서 그걸 주변에 알리면 그러다 못 팔면 반품하고 다시 그 다음날 사서 갖고 나가서 또 팔고 못 팔면 또 반품하고 저렇게만 해도 돈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 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다 구매해갖고 안 되면 그게 문제인데 그런 위험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파는 만큼 다음 달이면 정확하게 14일날 현금으로 돈을 준다. 요것만 봐도요. 제가 파는 사업은 아니지만 파는 데 있어서도 이것만큼 대단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생필품의 위력. 자동차를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 보통 교체주기 7년이에요. 100만 원을 벌었어요. 1년이면 14만 원, 매달 하면 10,000원이에요. 근데 아메이 치약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어때요? 자동차는 꽤 있어 보이잖아요. 정장이 있고 탁 해서 그죠? 카탈로그 이런 거 탁 들고 뭐 이렇게 쫙 설명해 주는데 치약은 옆집 엄마한테 자기야 아메이 치약 써봐 이러니까 느낌이 좀 이상한 것 뿐이죠. 치약 몇 개 파는 거랑 자동차 하나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필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데 차 파는 것보다 아메이 제품을 움직이는 게 훨씬 쉬워요. 왜요? 다 좋대요. 다 좋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서 처음 사업 소개할 때 한번 실험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명함 뭘 주는지 궁금하다고 제 명함을 가져가신 분이 계시는데 밥 먹고 나오시면서 실험해 보세요. 왜 밥 먹고 나오냐면 밥 먹고 나올 때 우리가 갑이 되거든요. 그죠? 뭔가 쭈삣쭈삣 들어가면 왜요? 왜? 이러면 내가 을이잖아요. 그럴 때 명함 주기 되게 어려워. 근데 우리가 갑일 때 계산 딱 하고 카드 낼 때 혹시 아메이 제품 쓰고 계세요? 라고 한번 이야기 꺼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10집 중에 한 2집 정도는 쓰고 있어요. 근데 안 쓴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들러붙을까 봐. 진짜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이런 명품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뉴트리라이트 전 세계 판매 1위, 아티스트리 전 세계 3위. 보면 뭐 UN 친환경, 건강기능
공기청정기, 뭐 정수기 전 세계 판매 1위. 이 정도면 명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한테 무료로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왠지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오늘 하루 딱 듣고 가시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아메이를 할 마음 전혀 없었는데 결혼하려고 아메이를 알아본 거였어요. 할 마음이 없는데 결혼하려고 제가 4개월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가 정말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빅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어? 그러면 한 6개월은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 가서 4년을 공부해도 연봉 3천 받고 취업하는 게 현실인데 그 정도로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얘기한 이 제품들이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세상은 이제는 헬스 앤 웰니스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4대 웰니스 시장, 그래서 보니까 운동, 헬스케어, 뷰티케어, 영양식 습관, 전통 보완의학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분류를 해놨어요. 자, 아메이 제품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메이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전세계 판매 1위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두피 케어, 그 다음에 뭐죠? 풋! 네, 1699. 아, 그걸 뭐라 그러지? 네, 리플렉스 말고요. 풋케어. 아주 영어로 이렇게 유식하게. 발, 그러니까 조금, 발. 그렇죠. 아, 발 관리 좋네요. 이런 제품들이 계속 나와요. 저희 엘리베이터를 타면 요즘 광고 같은 거 뜨잖아요. 광고의 대부분이 뭐냐면 김희선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뭐 피부가 좋아졌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희선은 20년 전에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좋아진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뷰티, 아메이 아까 화장품이 전 세계 3위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헬스 앤 웰니스가 우리 100세 시대의 하나의 트렌드인데 아메이가 그 트렌드에서 거의 모든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야, 그러면 아니 이게 직장 출근하는 것도 없어, 자본도 필요 없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히 지금의 능력으로도 가능한데 시장의 트렌드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는 아니어도요, 궁금해 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100세 시대고 전 세계 판매 1위, 유기농 농장 직접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마이크로바이옴.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유산균이 뭐 30억 마리 막 이런 거였어요. 이중 코팅해요, 장까지 살아가요,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다 옛날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산균들이 장내에 분포가 돼 있는가, 유산균을 어떻게 증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유산균들, 그런 걸 총칭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러는데 지금 돈 있는 투자자들은 다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아메이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조만간 건강 검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건강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 이제 의사분이 계시다 그래서 말이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건강 검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제가 그 국가에서 하는 이제 위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뭐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 여사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깨끗하시네요. 뭐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때 또 하실 때 뵙죠. 끝이야. 그게 뭐 좋기는 해요. 뭐 문제 없으니까 좋네. 근데 야, 내가 이거 소리 들으려고 가갖고 내시경하고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다 했나?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어떤 거에 취약하고 앞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를 보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의사도 할 수 없던 분야를 기술로 아메이가 커버해서 그걸 우리가 수익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메이는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배우고 만들고 참여하는 커뮤니티 사업이다. 제가 아까 계속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요즘에 시작하는 게 굿모닝이에요. 물 마시고 단백질 먹고 유산균 먹는데 혼자 하면 안 되네? 우리 같이 해요. 그래서 아메이가 떼거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1,5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앞으로는 전 국민의 이제 몇 프로가 여기에 참여하느냐. 이게 하나의 분위기가 되고 하나의 흐름, 트렌드가 되면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기가 되게 쉽죠. 자기야 나도 자기 커뮤니티에서 자기 하는 거 같이 하면 안 돼? 그럼 비즈니스가 훨씬 쉽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트렌드인데 아메이가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 돈이 되느냐? 아메이는 유통사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통을 보면은 공장에서 원가 15% 광고 5%까지 들이면 나머지는 다 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물건의 대부분은 원가가 별로 안 돼요. 요즘 명품도 별로 안 되는 거 아시죠? 5만 원, 6만 원짜리 가지고 막 100만 원, 150만 원 받고 그래도 우리는 사는데 자, 이런 유통이 대부분이 창고 물류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확 줄인 게 미국의 월마트가 줄였고 한국에서는 이런 대형마트가 됐는데 이제 이 대형마트가 사형산업에 접어들었어요. 제가 아까 오면서 저 이마트에 잠깐 들렸다 올까 했는데 아예 이마트 부지가 없어졌던데? 이마트가 없어진 게 아니고 아예 싹 다 밀어버렸더라고요. 지금 발표자를 보면은 전국에서 서울 빼고는요, 그러니까 올해 없어질 이마트, 롯데마트가 5개인가 6개인가 된대요. 내년 되면 더 많이 없어지겠죠. 그럼 이것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느냐? 이런 온라인으로 가고 이제 개인 세분화되는 마케팅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아메이는 그걸 1959년서부터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을 했어요. 그래서 회원이 되면 직접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회원이 되면 30% 저렴하게 배송받고 캐시백 받고 반품도 자유자재로. 자, 그런데 아메이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열심히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 중간에 유통 35%, 그러니까 1조 3천억을 하면은 약 4,200억 정도를 법적으로 이걸 캐시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법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조건 캐시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5%를 우리가 나눠서 소비자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들까지 나눠 갖는 거고요. 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빅마우스 우먼이에요. 빅마우스 우먼. 이렇게 사업하시면 돼요. 짠! 이렇게. 많이 떠들면 돼요. 너무 좋죠? 뭐 대단한 능력이 있을 줄 알았더니 주변에 열심히 알리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IT를 했던 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정주부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기 우리 아들 있지만 아들한테 요즘에 제가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사업이 안 돼. 좀 수다스러워져. 입을 놀려야 돼. 입을. 계속.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야, 이어폰을 빼고 우리랑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하자. 대화를. 자꾸 떠들어야 돼. 지금부터 떠드는 연습을 해라. 이게 마케팅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좋은 제품을 좋다고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거에서 마케팅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줘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게 빅비즈니스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모든 사업은 저렇게 개발, 제조, 물류, 유통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은 그걸 주변에 알리는 일만 해도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런 생산 공장에서 아메이가 최고의 제품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너무나 고맙죠. 대다수의 우리도 아메이처럼 해요라고 하는 회사들은 이런 생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OEM으로 받아갖고 하고 어디 회사 제품 가져다가 하고 그래서 제품을 뒤집어 보시면 아메이 제품은 국내 제품도 많이 있지만 그 만든 프로덕이
다 미국, 메이드 인 USA라고 적혀 있고, 뭐, 그 액세스 그룹 LL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직접 제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를 보면, 판매자는 뭐 그 회사인데 생산자는 다 우리나라 어디 중소기업,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품질은 뭐 제가 뭐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품질을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메이가 직접 제조하는 물건은 품질을 유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내년 되면 더 업그레이드된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 소비자한테 내년이면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만 만들어 놓으면 대를 이어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발이 넓으시면 유럽 가서도 하시고 뭐 어디든 가서 아메이를 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조금 지금 새로운 시장은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진짜로요. 아메이가 아프리카에 아직 안 나갔어요. 에이, 아프리카 가서 뭐 하겠어. 전 세계가요, 지금 좋은 제품이나 이런 어떤 이 문화 수준이요, 지금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워낙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 이렇게 진학률이요,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세제를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 가나 가서 사업이잖아요. 맨날 한국에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메이 어치약 쓰면은 돈이 되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국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메이는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가 있는데 오늘은 1차 보너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스폰서와 공부를 해보세요. 자, 1000만 PB를 쓰면 21%, 20만을 쓰면 3%. 눈치껏 딱 뭔가 느낌이 오죠. 아, 많이 매출액을 만들면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도 올라가는구나. 여기는 돈이 별로 안 되겠지만 여기 가면 꽤 돈이 되겠네. 제가 아까 35%라고 그랬는데 35% 중에 21%까지 1차 보너스에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한번 10만 PB를 써볼까? 금액으로는 한 18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켰어요. 수입은 제로예요. 그런데 20만, 금액으로 한 35만 원을 썼더니 6천 원, 3% 돼서 6천 원을 받았어요.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우리가 빅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요. 5만 원만 쓰셨어요? 주변에 5만 원 쓰는 사람 3분을 모아서 그룹으로 20을 써도 이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1000만 PB를 만들면 돈이 되겠네. 그럼 사람을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 것인가? 이게 사업이죠. 근데 다른 사업도 똑같이 우리는 고객을 만드셔야 돼요. 자, 치킨 가게를 여셨어요? 누가 제일 좋은 고객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을 여셨어요? 누가 제일 좋은 고객이에요? 아, 그래요? 이사 자주 가는 사람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고정 고객을 만들어야 돼요. 호프집을 하는데 제일 좋은 사람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술 마시는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고정 고객을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저 우리 친구들이랑 예전에 이제 집 앞에서 그 매일 꼬치집을 갔어요. 가면 별거 없어요. 소주 하나, 꼬치 4개인가 딱 사면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투다리 꼬치 사장님이 소개팅을 시켜주더라고요. 고정 고객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해야 되는 고정 고객 만들기 커뮤니티를 하면 보너스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20만 PB 되면 3% 6,000원. 그런데 제가 물가지수를 곱해주면 1.78이에요. 올해는. 그러면 약 10,000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와요. 제가 아까 그 자동차를 팔면 한 달에 10,000원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단 이거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자, 아메이는 왜? 1000가지 물건이 있으니까.
차를 안 살 때는 뭘 마실 거고, 먹을 거고, 바를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스폰서가 20 쓰고 여러분이 20 쓰고 A, B 두 사람한테 알렸더니 똑같이 이렇게 썼다. 그러면 누가 보너스가 제일 많을까? A는, B는 이제 아까 계산을 했죠? 20만 원 3% 6,000원씩 돌려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룹 매출이라는 걸 배웠죠? 여러분들은 세 그룹이 합쳐졌기 때문에 60이에요. 그랬더니 6%로 올라갔어요. 너무 좋죠? 그럼 36,000원 캐시백 되는데 이미 이분들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빼줘야 돼요. 그래서 6,000원, 6,000원을 빼면 24,000원이 여러분들의 보너스고요. 자, 스폰서는 4명 있었으니까 80이에요. 120에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6%, 그럼 48,000원. 그 중에서 U가 24,000원, A, B가 6,000원, 6,000원씩 가져갔기 때문에 빼고 나면 12,000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늦게 시작해도 노력을 많이 한 U가 보너스가 제일 많아요. 애게 할 수 있지만 이걸 10명, 20명, 30명 단위로 늘려가면 이게 몇백 단위, 몇천 단위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자, 6명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체는 140이고요. 그러면 9%. 그럼 12만 6천 원이 들어오는데 다 못 가져가요. 이분 거 다 빼줘야 돼요. 연두색. 20만 원 3% 6천 원. 6명이니까 3만 6천 원이죠. 빼고 나면 9만 원. 물가지수를 곱하면 약 16만 원의 보너스가 발생을 해요. 자, 여기까지 보면 그러면 내 주변에 뭐 누구도 엄청 알려야 되겠네. 그래서 사람이 많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정말 영업을 잘하는 사람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품이 워낙 좋다는 거를 아신다면 내가 좋아서 알렸더니 이 사람도 좋아요. 그럼 이 사람도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이 알려질 거라는 거예요. 영화, 광고 보고 영화 보세요. 옆집 엄마가 재밌어 하니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계속 재밌어, 좋아, 써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명씩 더 알려졌다고 하면 620, 15%, 그럼 93만 원인데 이 부분을 빼줘야 돼요. 5명이 썼으니까 100. 100은 6%, 그럼 6만 원. 6그룹이니까 36만 원. 빼고 나면 57만 원. 물가지수를 곱하면 약 100만 원의 보너스가 되는 거야. 자, 아메이가 브론즈 빌더라 그래서 저 모양대로 되면 30%를 더 주겠다 그랬어요. 보니까 아까 요 그림이었잖아요. 3개 이상 했고 여기가 60 이상 했고 전체 매출액이 620이었어요. 400 이상 했죠. 그래서 57만 원에 30% 17만 천 원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130만 원 정도, 물가지수까지 하면 그 정도가 들어오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2명씩 더 이렇게 알려졌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는 1580이고요. 그럼 331만 8천 원이에요. 21%가 돼서. 그리고 하위에 있는 요 계산하면 6그룹 하면 180만 2천 원이고요. 빼고 나면 144만 6천 원. 물가지수 곱하면 약 한 260만 원의 보너스. 이렇게 숫자가 막 나오면은 막 졸립죠. 그래서 제가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 보너스 받으려고 이 저녁에 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녁에 와서 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추가 수입을 벌려고 몇 가지 알아본 적이 있어. 아메이를 알기 전에. 그랬더니 주유원, 우유 배달 뭐 이런 거 대리운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본업도 죽겠는데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주일랑 저녁에 해도 100만 원을 못 벌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00만 매출액을 가서 제 어렴풋한 기억이 오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70 정도를 벌었어요. 대성공이죠. 그때 노가다 판 가서 버는 돈이 한 6만 원? 많이 받으면 한 7만 원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해는 것보다 훨씬 저녁을 활용해서 아메이 사업을 한 게 훨씬 수입이 나았죠. 저희가 아메이를 시작하고 1년 2개월 만에 그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업 수입 외에 사이드 수입이야. 사이드 수입의 위력을 아셔야 돼요.
아이고 고작 100만 원 번다고 뭐 그게 갖고 무슨 부자가 되냐 그러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나타 타고 싶으면 그랜저 타고 싶죠? 할부금 50만 원만 내면 차를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어때요? 현대차 그랜저를 사면, 광고대로 하면, 야, 너 성공했구나? 그냥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나 성공했어. 그죠? 성공자가 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월 50만 원만 있으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도 제네시스는 타야 되지 않아? 그러면 100만 원 쓰면 제네시스 탈 수 있잖아요. 10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걸 레버리지로 하면 억 단위 돈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씨앗머니와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 머니를 합치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굴릴 수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수입이에요. 그래서 그 수입을 내가 늘려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1000만을 한 번 하면 SP, 3번 하면 GP, 1년에 6번 하면 PT, 12번 하면 파운더스 PT. 이렇게 되면 연말 보너스, 핀 보너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자가 된다. 얘만 벌어도 좋은데 본업이 있고 얘를 벌면 연봉 1억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이 예전같이 가치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연봉 1억 정도를 벌면 네이버에서 몇 년 차 직장인 정도 돼요. 네이버에 내가 친구가 근무를 한다. 걔가 연봉 1억이래. 그럼 어떻게 보세요? 너 우리 친구 중에야 네가 그래도 연봉 킹이다, 야.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잡으로 이걸 할 수 있다는 대단한 이점이 있어요. 지금은 이자율을 뭐 조금 높은 상황이지만 한 1억 정도가 아메이를 들어오면 자산 가치 약 100억 정도에 해당되는 수입이고요. 자, 아까 김튜더님께서 지금부터 아메이가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는데 이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보세요. 비전 트립은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이에요. 저희가 이제 넌캐시 어워드라고도 하는데 그런 여행을 정말 내 돈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해외여행 뭐 엊그저께 우리도 갔다 왔는데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행의 질적인 부분을 조금 보셔야 돼요. 이 아비투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제2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비투스는 우리 부모가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요. 대학을 나왔어요. 차를 좋은 걸 끌고 다녀요. 그 다음에 웬만한 부촌에 살아요. 이러면 아비투스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하루 벌어 하루 살아요. 집이 어디 구석에 어디예요? 허름해요? 뭐해요? 차도 그냥 겨우 끌고 다니는 거 끌고 다녀요. 막 이러면 아비투스가 낮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이게 7가지가 다 높아졌을 때 아비투스가 높다 그래요. 아메이 사업은 아비투스를 높이는 사업이야. 왜냐하면 여행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내 돈 주고 많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메이 여행은 안 그렇거든요. 대우받으면서 가요. 여행을 딱 출발하면 여객 터미널까지만 딱 도착해 보세요. 그러면 본사에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다 챙겨주고 여행 가서 필요한 돼지코까지 다 넣어주고 혹시라도 뭐 쓰실 때 실수할까봐 요런 양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 안내해주고요. 혹시 볼펜이 없을까봐 볼펜도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다 돼요. 타시면 한국아메이 여러분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가 나요. 너무 대단하죠. 그런 거예요. 내리면 본사 직원들이 입구서부터 호텔 가는 데까지 다 에스코트를 해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어디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어디서 차를 렌트해야 되는지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 애들이 코로나 전후 이렇게 바뀌었어요. 똑같은 데서 지금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키가 커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아메이를 통해서 아비투스가 높아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저도 아메이 덕분에 책을 읽고 책을 쓰게 되고 저자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아비투스가 예전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야 뭐 책이나 읽냐, 뭐 너 하루에 책 한 달에 몇 권이나 읽냐 했는데 이제는 저는 참 100권 정도 읽습니다. 뭔가 좀 다른데? 근데 그런 걸 하고 나면 아까 제 언어 자본도 바뀌는 거예요. 야 이 쌍보 막 이런 언어가 고급스럽게 바뀌는 거죠. 제가 아까 여기 풋 얘기할 때 발 말고 풋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저는 이제 아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경제적 자본, 이런 지적 자본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죠.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로 아비투스가 높아졌냐면 코로나 때 강릉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호텔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애들이 이제 방을 2개 했거든요. 전화가 왔어. 왜? 그랬더니 아빠 침대에 초콜릿이 없어요. 초콜릿? 뭔 초콜릿? 그랬더니 원래 호텔 오면은 침대에 초콜릿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 니네가 아메이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녔구나. 아메이 여행 가면 신라면, 심지어 돈까지 탁 넣어서 주거든요. 외부 나가갖고 혹시 돈 그거 가지고 식사하시라고 돈까지 넣어서 탁 주거든요.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여행을 데리고 갔어요. 저 요번 이제 풋공 여행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가거든요. 80이 넘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딸아는 다니겠냐? 그러시길래 아이고 경로당도 뭐 하루에도 12번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시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쩌면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간 해외여행은 다 아메이로 간 여행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해외여행이 그냥 아메이 수준에 맞춰져 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다른 데를 가면 아마 해외여행을 실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번에 뭐 다른 데 어디죠? 호주. 아니 그게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이게 이제 시드니를 간다 뭐 이러는데 지금 뭐 멜버른인가 케언즈인가 뭐 어디로 됐다는 뜬 소문 같은데 맞는 것 같은 좀 그런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호주 나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우받으면서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기 전에 1년에 딱 한 번 카메라를 쓰거든요. 저 맨 첫 화면에 카메라 넣었죠. 1년에 딱 한 번 카메라를 써요. 아메이 여행 갈 때. 맨날 저기 책상 밑에 처박혀 있는데 여행 가기 일주일 전서부터 충전하고 메모리 카드 해갖고 해요. 왜냐면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는 풍경은 아메이 여행 가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 사진을 계속 모아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펜 드로잉을 해요. 그림을 그려. 여행 사진 찍어 놓은 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또 뭐 새로운 또 취미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해주셔서 좀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저만의 아비투스를 계속 높여가는 거야.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는 또 그 독서토론 법인을 작년까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부류도 상당히 아메이를 하면서 바뀌고 이런 보는 것도 바뀌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생각도 바뀌고 커뮤니티도 바뀌고 그래서 단순히 아메이를 그냥 돈으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너스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얻은 자유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꿈을 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스폰서를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오신 분과 손잡고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계속 공부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